이번 시간에는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갈등 혹은 좀 불협화음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자유우파 정치의 투톱은 당에서는 당대표로 한동훈이 있고 정부에서는 최고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요즘 한동훈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팽개치고 방향성을 잃고 자유우파를 혼란하게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불편하다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자유우파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이회창의 독불장군 이미지가 한동훈에게도 그려지면서 매우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이회창의 실패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집행자가 될 입장에 있는데 그 집행자는 실무 능력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지나치게 이념투쟁, 정치에 몰입함으로써 실패를 했다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회창이 김영삼이를 비판할 적에, 쉽게 말하면은 민주화 투사라는 거기에 은연중에 초점을 두면서 이념투쟁을 벌였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을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한동훈도 당 대표로서는 정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회창과 대비되게 도리어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회창처럼 주변의 충고와 걱정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독불장군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회창과 똑같은데 역할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회창은 대통령에 나갈 사람으로서 집행자로서 김영삼이가 했던 정책을 잘 이어받고 고칠 거는 고치겠다 하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대통령이 될 사람이 당대표에 치우치면서 정치에 몰입하면서 그 김영삼이를 두드리 패면서 자유우파의 결집을 노리면서 실패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동훈은 지금 역사전쟁과 이념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 정신 속에서 도리어 정책에 몰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변에서의 충고나 지적을 전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당과 정부를 대체적으로 빨간 이념, 홍이라는 빨간색, 빨간 홍과 전어로 구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챙기는 것이고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모택동의 시기에는 공산주의 초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당정이 일치되어 그 모택동이가 관리를 했지만은 공산주의 이념으로서 사회주의 인간형 혹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모택동 이후 등소평이 등장함으로써 개방정책이 실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홍에 치중했던 모택동의 정책을 탈피해서 전문가, 즉 관료 집단을 우대하는 정책 개발과 정책 집행에 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개방 정책 이후 초반기에는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공산 이념의 강조보다는 정부의 경제개발과 경제발전 등의 정책에 치중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즉 당보다는 즉 전문가 그룹인 정부가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등소평 사후에 지나치게 급격히 확산하는 자본주의 물결을 견제하여 전문가 그룹의 지나친 질주를 견제하며 전문가 그룹을 숙청하고 즉 정치 이념인 공산주의를 강조하는 당을 우위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권력 변화를 분석하는 중요한 틀이 홍과 전 혹은 당과 정부의 관계 분석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 속에는 시대정신 혹은 시대적 필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자꾸 삐그덕거리면서 갈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북두시민혁명군은 중국의 당과 정부 관계, 이것을 홍과 전으로 대비하여 말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해야 될 것은 중국의 즉 당에서 하는 일인 이념의 문제, 자유우파 세력의 이념에 대한 확산과 공산좌파와의 사상적 문제로 투정해야 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가 그룹인 장차관 등의 관료들과 함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의 이념적인 지도 아래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론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이런 당과 정의 역할 분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역할이 뒤바뀌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정책 간섭이 지금 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집행이 미흡하거나 실천이 방해받는 이유가 이념 때문이라 생각하고 공산좌파와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참모들의 문제도 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거국적이고 대범한 그런 사상 문제를 다루는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참모들이 모여들어야 하고 투쟁적이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사람이 모여들고 미시적으로 집행에 꼼꼼함을 보이려는 집행기관, 그리고 정책을 연구해야 될 전문가 그룹으로서의 정부 관료들에는 전문가적이고 실무형이 모여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지금 대통령 주변에 정치 성향이 강하고 대범한 투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주변에 도리어 꼼꼼하고 연구가적인 실무형에 가까운 속 좁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도리어 대통령 주변에 투쟁적이고 사상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런 넌센스를 북두신문혁명군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모나 개성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범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동훈은 외모나 태도가 실무형에 가깝다는 개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이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개성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한동훈과 윤석열이 오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뢰도 생기고 불신도 생긴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신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이런 신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그 신뢰 속에서 그 결과는 나는 싫어. 이것이 바로 불신 아닙니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신뢰이고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해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로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도출한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결과가 전국 운영이라든가 나의 어떤 바람과는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은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신뢰대로 그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한동훈이 반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금 한동훈이는 정책에 개입하지 말고 자유우파의 이념을 확산하고 자기가 말한 대로 그걸 확산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산자파와 이념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이념으로 바깥으로 싸우지 않고 안으로서 집행에 대해서 관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개성적으로 그 지금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형이면서 실무형들이 많아요. 뭐 실무형이라 해가지고 꼭 그 어떤 집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꼼꼼하고 연구 스타일이고 어떤 미시적인 일에 관여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정책 간섭을 하면서 두 번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신뢰도 생기고 불신도 생겨 있는데 그 신뢰라는 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는 신뢰이고 그 결과가 전국 운영이라든가 나의 미래에 맞지 않다는 그 불신이 바로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역할이 바뀌어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그 역할이 바뀌어 있음으로써 한동훈이 정책에 개입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이 맞지 않아서 자기의 대안 마련으로 인해서 그 서로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당 과정 윤석열 정부와 그 한동훈 대표의 지금 핑퐁 게임이
그 다양한 정치 전략 전술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는 다 알지를 못하고, 또 당과 정 사이에 물밑에서 오가는 금모술수 혹은 마키아벨리적인 그런 어떤 음모에 대해서 저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 역할이 바뀌어 있고, 또 서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신뢰와 함께 그 결과에 대한 대안을 한동훈이 자꾸 그 개입을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지금 현실을 돌아보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정 관계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당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한동훈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당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집권자로서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그 당정 관계이지, 당이 언제나 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한동훈 당대표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공산사회와 같이 이념이 우선인 중국에서도 전이 우선일 때가 있었고 당이 우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당이 우선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과 정, 그 쉽게 말하면은 이념과 정책의 실천에 대해서는 서로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동훈이 당이 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간섭을 한다든가, 또는 시대 정신을 무시하고 정책과 집행에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전국을 정책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은 역할 분담해서 당에서 해야 될 자유민주주의의 사상, 그리고 이 사상이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미래 설계라는 이미지 창출에 좀 더 시간을 내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데 공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혼란은 전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의 활약으로 현대사의 최고의 성취를 성취했고, 이름으로 인해서 세계 12국가, 오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그 수출 수입의 합계 금액으로는 세계 5위를 넘어설 그럴 정도로 발전한 국가에서 국가 발전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이념적인 혼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유우파와 공산자파 간에 지금 역사전쟁과 이념투쟁이 시대 정신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었지만은 모택동 시대에 홍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핍박해졌으므로 그 등소평이 그 홍을 누르고 전문가 그룹을 등용하여 개방 정책을 실시했고, 또 등소평의 개방 정책 이후 지나친 자본주의 물결이 들이닥쳐 국가의 기본 이념이 흔들리자
홍을 등용하면서 전문가를 그 정부의 전문가 그룹을 숙청하는 이런 교대적인 혹은 교체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그동안 한 30년 동안 지나치게 자유우파가 국민들이 밥 먹고 사는 문제 혹은 경제 발전에 치우쳐왔다. 그러므로 그게 전문가 그룹 혹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념적인 혼돈이 일어나고 그 혼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념을 강조해야 될 시대 정신을 맞닥뜨리고 있다. 이것을 한동훈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이룬 현대사의 성취를 공산좌파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지금 나라 발전이 공산좌파들이 이룬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민주화라는 것은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정치를 보면 민주화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사의 성취인 경제 발전으로 그 돈으로 민주화 운동자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그 경제 발전 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공산자파들이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입법 독재,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가 다수를 등에 업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흔들 내란을 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의가 서는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한동훈이가 지적하는 정치의 반듯함이 문제가 아니고 역사전쟁과 이념투쟁을 벌여서 나라의 혼란을 막아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한동훈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정책 집행의 미흡함은 정책 자체가 가진 흠결보다는 이념적 편향성, 공산좌파들의 횡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진단한 윤석열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정책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책 집행이 잘 되어야 정상국가가 된다는 한동훈의 생각은 주변의 참모들이 잘못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동훈은 지금 정책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 집행이 되면은 정상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정상국가를 만들어야지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식으로 지금 만약에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이념이나 역사 문제에서 후퇴를 한다면은 공산자파들은 그들의 정치 투쟁의 전략 전술처럼 또 다른 요구를 내놓을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요구를 내걸면서 정책 집행을 방해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공산자파들을 몰아내고 정상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집행보다 더 우선이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이제까지의 고집을 버리고 독선을 버리고 적당한 그 정책 집행에는 관여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사전쟁과 이념투쟁이라는 당의 본연의 자식, 당의 본연의 임무, 그리고 당대표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 발전, 애들로 말하면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지나친 편향적인 일에 몰두해 왔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정신 문제 혹은 이념의 문제에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국 학력고사 수석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공부는 잘했지만 그 이념이라든가 정신이 올바르게 되지 않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협박을 하여 그 혼인신고를 하고 그것도 아버지 부모님에 의해서 거부되자 옥상에다 불러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일처럼 한국의 지금 현재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경제 발전에 치중함으로써 이 이념의 혼란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념의 혼란을 바로잡자.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는 첫째, 지난 정부의 불법을 징벌하라. 두 번째, 사회가 너무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럽다. 이것을 당신의 검사적인 기질로 바로잡아라. 이것이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한동훈은 주변에 그 쫌팽이들, 그 지금 현재 뭐 진중권이니 그 뉴라이트를 했다는 서강대학 나온 그 전직 국회의원, 이런 쫌팽이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대 정신에 투철한 당대표, 그리고 이념과 전체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그 잣대를 제시하는 당대표의 임무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분 나쁜 불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뭡니까? 독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독대를 끊임없이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할 건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기가 결과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신뢰와 불신, 이거는 같은 동전의 이면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반드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싫어. 이게 바로 불신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발동이 조금 늦게 걸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오르고 자유우파들이 결집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동훈이 계속 어떠한 그 독불성을 강조를 하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을 하라.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참 소박하게 시작했지만은 앞으로 연말까지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우리 자유시민들을 계몽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이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 잘못되거나 위협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저도 잘 생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